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제 오른다는 이제 가정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오른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은 부동산도 있긴 있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적어도 내 원금이 깎이지 않는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자를 낼 수 없는 돈이 없더라도 나중에 팔아서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적어도 내리지 않는 부동산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다. 네. 제가 한 85살 드신 분이 부동산 이렇게 장기를 이렇게 두시면서 저한테 그 말씀 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와, 갑자기 빵 터지셨어요. 네. 아니 그분이 그 말을 하셨더라고요. 이반 청년, 경기도 서울은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네. 오늘 집값이. 네. 지방은 이제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 제가 비딩이 붙이면 경쟁이 붙이면 바로바로 사버리거든요. 돈 100만 원 평당 네. 더 주더라도요. 그 이제 그동안 한 7집 사시면서 그 할아버님 말씀이 다 맞으셨던 것 같은데. 맞고요. 앞으로도 맞을 거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러면 이제 금리도 뭐 오른다. 뭐 어쨌든 뭐 리먼 브러더스, IMF 또 뭐 올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잠시잖아요. 네. 결국은 롤러코스터인데 주식처럼 부동산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요. 어느 보면 이렇게 우상향은 되잖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다 헤리티지 다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은 떨어질 거. 왜냐면 저는 제일 속상한 게 생애 건물주가 왜 되면 안 되냐면 대표님 만약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물가 다 오르고 인플레이션 오르고 집값 다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또 못 사요. 또 비싸서 산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식들 뭐 골치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머리 아프게 하냐고. 지금 사다 놔야 된다. 근데 저는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 보면 이런 부동산 쪽이나 그때 무리해서 나 하길 잘했어란 말을 난 제일 많이 들었어요. 대표님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 아까 그 할아버지 말씀도 참 인상 깊어요. 이제 서울 수도권은 지금 시점이 가장 싸다. 저도 돌이켜 보면 그 할아버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던 거를 저도 실감을 해요. 특히 이제 그냥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서울 지역에 아무데나 눈 감고 하나 딱 찍어가지고 개별 공시 가격, 토지의 개별 공시 가격을 보시면 거의 20년치를 보시면 내려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서울의 땅값은 계속 올라가죠. 왜냐하면 빈통이 없어요. 서울, 특히 이제 수도권도 중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모든 지역이 100%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요 지역들은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니까 그 지역들 찾아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사고 팔기를 하지만 할 때 항상 나가는 게 있죠. 세금 말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적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10억이면 거의 1,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또 이제 급하게 팔거나 또 빨리 팔기 위해서는 또 추가 수수료도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적지 않은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런 수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이거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털까요? 제가? 네. 우리 시청자 이 하나의 정보로 또 몇백, 몇천 아낄 수 있는 거니까. 네. 몇 천이 아니라 이제 한 건이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걸 계속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대표님 요리한 거 좋아하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맛은 없어요. 근데 김치찌개 끓일 줄 아시죠? 네. 김치 한 번 끓일 줄 아면 우리가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 평생 김치찌개 끓일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표님의 꿀팁 노하우, 제 노하우를 알려주면 평생 써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노하우는 하찮은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얘기가 아니고 귓동으로 들을 얘기도 아니고 경청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또 했었으니까 그 2호점 송정 라라브레드를 했을 때도 제가 복비를 아까 10만 원만 줬다고 했잖아요. 10만 원만 줬어요. 원래도 원래 한 6, 700 줬었어야 될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10만 원을 줬냐? 일단은 당장 시세를 알아보고 당장 움직이려면 손품을 먼저 팔잖아요. 손품. 인터넷 팔고 인터넷을 이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대표님처럼 처음에 막 임장 다니셨던 거 가방 메고 같이 또 그 추억이 기억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밸류맵이라든지 막 뭐 부동산 플래닛이라든지 뭐 등기부등본 막 이런 거 다 띄워볼 거 아니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라든지 뭐 건축물 대장 막 띄워보면서 그래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돌다가 결국은 저도 찾았던 게 지금 건물이었어요. 지금 건물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합의라는 전략도 있는데 싸게 이제 평당가를 낮추는 전략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질문은 그래서 제가 당시에 앞집을 내가 꼭 사야 됐었어요.
남들은 다 상업지가 이렇게 딱 되고 있는데 거기만 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용도 변경해서 카페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출도 나온 걸 확인했고 네. 그것도 다 아무도 짜증나게 알려주지 않고 책 보고 알았으니까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집주인이. 네, 딱 보니까 이제 거기 원주민이세요. 그래서 직접 노크를 해갖고요. 네. 어르신 저 이거 여기 저 사고 싶습니다 해갖고 직접 찾아가고 그러니까 중개업소를 통해서 않고 직접 사신 거네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끼지 않고. 네, 그래서 찾아가서 네. 한두 번,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일단 내적 친밀감을 만들어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막걸리 사갖고 막걸리 먹으면서 이제 사서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고 할머니가 옆에서 영감 저 청년 팔아. 우리도 이제 우풍 너무 세. 우리도 이제 아파트 가서 살아봅시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 쓰고 계약서는 대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소 가서 1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이분들이 써주시거든요. 네, 전문가분들이니까 또 실수 없이 써주시겠죠. 네, 그건 꼭 그렇게 해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3호점이 있어요. 3호점도 공릉 라라브레드거든요. 네. 여기도 땅값이 8억, 건축비가 5억, 13억이 들었는데 여기도 8천만 원 갖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노하우는 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도 제가 어르신을 직접 노크해서 벨 눌러서 편지 보내갖고요. 제가 손편지를 썼어요. 내용도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어르신 이름이 나오니까 네. 어르신 저는 이 지역에서 관심 있게 보는 청년입니다. 다른 건 저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부동산 업자가 아니고 근데 대박이 부동산을 어르신들이 싫어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사기꾼 같은 놈들이라고.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건 저희한테 기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수도 아니고 그래서 직거래로 수수료도 없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그럼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아낄 수 있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결국 이제 내 손품과 발품을 열심히 파는 거, 또 진정성 있게 다가서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큰 물건을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 특히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크게 하자가 없는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잘못 계약을 쓰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전문가 찾아가서 일정한 수수료를 드리고 계약서 작성을 도움을 이제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부동산 중개수를 줄이고 할 수 있다는 거. 이 라라브레드 이제 체인점을 하고 계신데 여기가 건물을 사신 다음에 그 건물을 새로 신축한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네. 신축한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지금 자재값이랑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고 그게 부담된 건 사실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레버리지를 철저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대출이요? 네, 대출을 충분히 그렇게 해서 그것도 대출이 나오나요? 그 건물 네, 그럼요. 대해서? 그걸 PF 파이낸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얼마 그래서 정도 나와요? 똑같이 80%, 85%까지 나옵니다. 그럼 건축비가 10억이다 하면 한 8억에서 뭐 한 많게는 한 9억 정도까지도 네, 가능할 수 네,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은행은 담보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자 비용이 좀 이제 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못할 건 아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최근에 이제 대표님이 공동 투자 2건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가족 간에도 이 공투가 굉장히 유용한데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좀 잘 알아도 사회적 지인들끼리 공투하는 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서로 진행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때요? 이렇게 아무리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신뢰 면에서 공투가 괜찮을까요? 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질문이시고 저는 공동 투자를 최근에 지금 2건을 3건이구나. 3건 했어요. 제가 그래요. 그 하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자영업자분 중에 곰프로님이라고 있어요. 곰프로. 네, 그분 자영업자님 그분하고 하셨고 그건 영상에 노출됐고 강남 제가 75억짜리 저번 주에 샀거든요. 네. 그것도 공투예요. 그리고 지금 상암동에 짓고 있는 것도 공투예요. 네. 다들 이제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누군지 말씀 못 드리는데 사회적 지인인가요? 그분들은 다? 네, 사회적 가족도 아니고 그래요. 그냥 저를 신뢰하시고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공동 투자를 문제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문제가 되나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PM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땅 잘 사죠, 금융 잘 풀죠, 그 다음에 시공지인데 문제를 안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버리 안 하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공동 투자를 왜 하냐 이렇게
불협화음이 되냐면 일단은 피해자가 어리버리해. 서로 몰라. 그죠? 네. 서로 몰라고 서로 짜증내. 음, 서로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공동투자하면 안 되고 좀 아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공동투자가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직장인인데 이렇게 건물을 하고 싶어. 근데 다들 막 1억, 2억은 모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다고 건물을 사기 위해서 창업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창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하고 끼어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창업자들도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제가 처음에 엄청 힘들게 왔잖아요. 흑수저 정말 정말 전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창업했을 때 네. 동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십실반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 모으려고. 그래서 그렇죠. 공동 투자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으면 해도 된다. 다만 공동 투자 계약서는 정확히 쓰고요. 그 다음에 PM자가 유경험자가 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분한테 베네핏은 줘야 돼요. 그렇죠. 네. 왜냐면 뒤지게 고생해놓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지? 네. 왜냐면 유경험자가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자본이 각각 3억씩 든대. 근데 얘가 어리버리를 하면 이 PM자가 어리버리 하면 갑자기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달라져. 그렇죠. 앞뒤가 달라진 건 전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짜증나잖아요. 처음부터 5억을 달라 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잘 해결되면 불협화음이 되진 않는다. 맞습니다. 공투가 사건 사고도 많지만 잘만 맞춰지면 공투만큼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 생각하면 일단 내가 10억짜리 하는데 1억밖에 없어.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소자본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내가 지식이 없어도 지식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없어도 내 시간을 그분이 해주시니까 좋고 그러니까요. 단 전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정확한 공정 투자 계약서를 수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크게 이용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이제 좋은 분, 우리 그 강원동 대표님처럼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투계약서 정확히 쓰시고.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릴 게 네. 있어요, 대표님. 네. 최근에 안 사실인데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났냐면 공동 투자를 하고 싶대. 어떻게든 막 부를 스노우볼 이펙트로 막 눈덩이 효과처럼 막 이렇게 불려고 싶어 해. 근데 이분이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지금 당장 아파트에만 들어가 있는데 돈이 없어. 근데 이분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월급이 있는데 내가 그럼 이자 비용을 내줄게. 너네들. 그래서 그 이자 비용 내줄 테니까 나 지분을 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아파트인데 이거 지분을 넣게. 그러면 금리가 4%인데 2%대로 떨어지잖아. 나 그렇게 해서라도 시켜줘.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게 참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뭐 이것저것 뭐 다 따지면 아예 시도를 못하는 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잘 챙겨야겠지만 참여자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이런 위험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또 해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 대표님의 첫 건물을 사서 2년 만에 큰 매매 차익으로 파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엑시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계속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어느 시점에는 엑시트 해야 되는데 이제 팔고 나오는 거. 그러면 어떤 판단이 드실 때 대표님은 내 부동산을 팔고 나오시나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다. 놓칠 뻔했는데 또 대표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공동 투자할 때도 네. 이렇게 엑시트 할 때 네. 내용을 꼭 써야 돼요. 그렇군요. 왜냐면 만약 대표님이 저하고 했어요. 근데 4천에 샀는데 8천이 됐어요. 네. 근데 대표님 8천에 팔아요. 근데 대표님은 갑자기 갑자기요? 우리 얘기도 없는데 이걸 의가 상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불편하고. 맞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근데 8천에 팔기로 명시가 돼 있었어. 그러면 그쵸, 저희가 8천에 팔기로 했죠. 8천에 산다던가요? 알겠습니다. 사시죠. 그러면 그거 제가 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네.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엑시트를 벌써 4번을 했어요, 대표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데 네. 송정에서 제가 2년 만에 6억 3천을 했고요. 네. 공릉에서 네. 공릉에서 제가 자기 자본 5천만 원 들었던 게 8천만 원 들었던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2년 만에 팔았는데 7억 남겼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자랑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본의 아니게 자랑을 해 여러분들 좀 움직이실 것 같아서 그렇죠. 본의 아니게 저 오늘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망원동을 라라블에 들어가려다가 네. 준공 떨치기 전에 건물이 예쁘다고 팔으라고 해서 네. 1년 만에 제가 여기서 다 빼고 나니까 5억 5천 남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길동점 라라 있거든요. 네.
이것도 제가 2년 만에 지금 건축비 땅값이 35억이었고요. 건축비가 25억이었거든요. 네. 부대 비용이랑 다 해갖고 55억이거든요. 근데 이거 저저번 주에 71억 5천에 팔았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아직 세금이 문제가 있어서 대략 아마 한 13억, 14억 남지는 않을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4번에 엑시트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이 4번의 엑시트가 거의 자본의 수익률이 다 100%가 넘어오셨네요. 네, 다 그죠? 넘었어요. 연 100%를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요. 이건 누구의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네. 뭐 불과 한 5년, 6년, 7년 전만 해도 대표님도 평범하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도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저희 잉크레도 보면 평범한 직장인이 3년, 4년, 5년 만에 한 3, 4월 가지고 30억, 50억 자산가 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누구나 가능하다. 이제 여기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 삶의 태도, 마인드셋, 그다음에 노력, 또 용감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 남들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가짐만 가지신다면 해낼 수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건물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잖아요. 아, 보유세. 우리가 취득세는 처음 살 때 내는 거, 양도세는 팔 때 내는 건데 건물 갖고 있으면 이제 세금들도 많이 뗄 텐데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절세 노하우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무조건 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법인.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는 대로 생각하지 이렇게 안 살게 하시려면 이렇게 관성대로만 이렇게 또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 저는 안 살게 해드리고 싶은 제 작은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일단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먼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에서 바로 법인으로 빨리 전환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은행에서는 개인 사업자 안 좋아하니까. 대출에서도 이제 법인이 유리하기 네, 때문에. 신용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제가 법인에서 대출들이 많이 나와서 가능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꼭 하시고요. 법인에서 하면 이제 아무리 건물 팔고 사고 팔아도 40, 50%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22%만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종부세도 안 내요. 상업용 건물은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80억, 그러니까 실제 건물이 한 150억, 160억 정도 그렇죠. 돼야 그 이상 돼야 종부세도 내고 그 이하는 종부세도 안 나요. 처음 하셨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과 이 부동산을 시작한 지 한 4, 5년 만에 강남에 건물주로 입성하셨는데 네네네. 나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그 짧은 시간에 평범했던 내가 강남 건물주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회고해 보시겠어요? 사실 제가 그 강남에 그렇게 의미를 두질 않았었어요. 저는 뭐 영등포도 똑같고 제가 잠실 쪽도 터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똑같았는데 의외로 강남의 건물 쪽에 됐다니까 다들 이렇게 높이 봐주시고 그런데 저는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어렸을 때 꿈은 다행히 이룬 거거든요. 제 버킷리스트가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 책도 이제 버킷리스트였고요. 네. 저는 이걸 통해서 자영업자분들 건물주 되게끔 돕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보시면서 저건 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 어떠세요? 사람은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잘 안 바뀌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냥 거기 탈출할 길을 쓰다 보니까 전 이제 조금 다행히 바뀐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저도 안 바뀌더라고요. 웬만해서는. 네. 맞아요. 이겁니다. 오늘 해답은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100억 가치, 행복의 가치가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알았습니다. 제가 대표님 43이거든요. 훨씬 대표님 이제 아직 후배지만 제가 30살 때는 대표님 그 막 수학 분석이며 OP 전략이며 뭐 그런 뭐 VC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맨 스킬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뭐 PCG 매트릭스 어떠고 막 네네. BMC 9블럭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뭐 짜야 된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브랜딩이 어쩌고 막 그런 거는 컨셉이 어쩌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대표님들 인생이 바뀌었던 건 깨달음과 성찰이었잖아요. 이 깨달음이 지금 이렇게 40대 올 건지 30대 20대 올 건지 이렇게 50대 60대 올 건지 그 깨달음 때문에 사람이 성찰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깨달음이. 이게 깨달음이 한 7, 80대 갑자기 와버리면 죽기 전에
예, 살이 다 빼내고 이제 죽기 전에 그때 깨달으면 이게 뭔 필요인가요? 저는 지금의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라 하잖아요. 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내일도 아무도 가족들도 요즘엔 다 무시하는 세상이더라고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맞아요. 예,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깨달으셔서 지금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더 멋진 경제적 자유, 인생 멋지게 사실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내 미래가 무조건 바뀝니다. 그죠? 이제 말은 쉽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 대표님 1년 만에 모셔서 또 급성장한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또 1년 뒤에 우리 강원도 대표님의 어떤 모습으로 또 성장해 갈지 기대가 됩니다. 1년 뒤에 다시 한번 모셔서 예. 또 그간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